자, 오늘 저희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요즘 흐름이 굉장히 좋죠. 물론 종목별로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만 제약 바이오의 이 본연의 업무인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회사들 위주로 주식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석을 함께 가려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간만에 오르고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관해서 임상 3상에 돌입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식약처 IND 즉 임상 계획 실험은 승인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첫 투약이 언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첫 투약이 개시가 됐다는 건 환자 모집군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환자도 모으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데 어느 정도 국가적 지원도 받는 상황에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주가도 일부 지금 하락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위험한 구간이긴 했었는데 27만 원 사이에서 좀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만약에 이제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백신 물질인 GBP520이 만약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한국 현재 지금 백신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제 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일단 원래 임상 3상 자체가 좀 시간이 6개월, 최소 6개월은 걸리고요. 정부 지원과 기타 좀 빠르게 패스트트랙 로 전략을 짜더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중간 실험 결과 발표를 통해서 뭐 항체 형성률이라든지 얼마 정도 지속이 되는지 아니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대응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뜨듯이 이 일정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또 없다면은 또 이게 수급이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별 개별 섹터, 개별 장세가 워낙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임상 결과에 맞추어서 아무래도 주가가 그 사이에 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를 투자를 하실 때 파이프라인, 즉 이런 이제 이벤트가 많은 회사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런 중간중간에 이벤트들이 주가를 지지 혹은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단순 이런 백신 물질뿐만 아니라 지금 CMO 쪽도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좀 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년까지는 어쨌든 이슈가 분명히 있는 회사이네요. 그렇죠. 네, 워낙 이제 매출도 잘 나오고요. 일단은 기본 본업인 CMO가 지금 워낙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노바백스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단기 계약입니다. 즉 내년 정도에는 이제 자체 생산 백신을 CMO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고요. 만약 여타하면은 다른 CMO를 받아서 영업이익을 창출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선택지가 다른 이제 바이오주에 비해서 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며칠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전형적인 바닥 탈출의 신호잖아요. 뭐 바닥도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다가. 네, 아무래도 워낙 이제 삼상 IND 같은 경우가 이제 반등의 좀 시나리오가 됐습니다. 반등 그렇죠. 시나리오는 됐는데 아직 갈 길은 사실 멀습니다. 저도 이제 빨리 이제 백신 이제 임상 결과가 나와서 국내 저도 이제 좀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접종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반등에 성공하는 계기가 됐고 이 반등을 지지 혹은 더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마 1차적으로는 실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는데 3분기도 좀 장밋빛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더 깔 수 있는 패가 없지 않나. 이벤트가 생각보다 많이 줄고 노출이 많이 된 상황에서 주가는 여기 전고점이 36만 2천 원을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이제 매수를 하시기는 조금 자리가 위험합니다. 이벤트가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자리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기존의 보유자들 한 20만 원 초중반대 매수하신 분들 그래도 신고가를 한번 뚫는 모습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물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자체도 이제 작년에 한 기업이기도 하고 거기에 신고가 물량을 한 번 정도 털어내는 작업까지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서 작은 이슈에 좀 보시면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승률은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정말 뭐 시가총액 막 1조 미만의 회사처럼 상승률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상 이슈가 많이 노출이 된 만큼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그 기간 네.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평균 단가가 뭐 10만 원대라면은 되게 나는 그래도 평균 단가가 높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분들도 계신데 20만 원 초중반대라면은 거기서 밀리게 되면 내가 손익 구간이 빠지게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단기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까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또 제약 바이오 회사들 중에 각광을 받았던 게 한국 BNC입니다.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임상 이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임상 성공이기보다는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치료제 물질이 좀 승인이 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치료제 물질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셀트리온의 이제 레키로나주가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긴급 사용 승인이 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국가에서 독점 제조 및 판매 권한이 있는 물질인 안트로퀴노놀이 좀 말이 어렵네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서 요 이제 물질 자체가 긴급 승인, 사용 승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 포지션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사실 코로나19 치료제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하나하나 모니터링 하기가 힘들 정도로 물질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 가치가 정말 뛰어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워낙 치료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 승인난 물질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 포지션이요? 네,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 물질이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로 이렇게 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서 다른 종목군으로 이제 좀 이제 관심을 돌리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나오면 뭐 반영이 됐다라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앞서 이제 같은 이슈를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예측이 안 되는 대표적인 그런 네, 맞습니다. 테마입니다. 이제 결과가 너무 좋지 않으면 또 재료 소멸로 이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슈가 있는 전날에 수급이 붙으면 매도를 하시는 게 보통 정석이죠. 네. 그것까지 보시기에는 보통 대부분 많이 빠집니다. 너무 결과가 정말 좋아서 다른 물질에 비해서 압도적이지 않으면은 제로 소멸로 빠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워낙 바이오 투자 자체가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려면은 수익권에 있었을 때 매도하는 것도 이제 분할 매도죠. 분할 매도 포지션 잡으시면서 천천히 이제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신풍제약이 어제 오늘 긴 음봉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제약바이오주를 투자하실 때 있어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데 또 그게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는지도 시기마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너무 다릅니다. 정말 어떤 종목은 분명히 같은 이제 이슈인데 이슈로도. 오르고 한 종목은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려면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 평균 단가에 이제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게 내가 평균 단가가 낮다면 이 재료에서 빠질 수 있는 구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재료 전에 매도를 잡는 게 조금 더 이제 손해를 안 보는 이제 싸움을 하시려면 그 부분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계속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시장을 비태한다는 전제 자체가 아니네요. 이 종목은 일단 안 빠지는 게 더 특히 중요하다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수익이 나는 거를 왜냐하면 이제 이전 사례들이 뭐 예를 들어 주식 부자들도 보시면 대부분 바이오 종목에서 조금 많은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거나 아니거나 아니면 도잖아요. 종목의 사랑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반대로 말하면 그런 성공 사례가 많다는 거는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바이오 사이언스도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찍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가이드 라인이 잡힐 수 있는 구간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런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찍히지 않는 구간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꿈만 먹고 살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주의하자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암 치료제에 투자하시는 분은 이미 암 관련 의사가 다 돼. 그죠, 네. 뭐 일정도 아시는 분들도 많고 우선 암에 대해서 뭐가 효과가 좋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의 본연의 가치인 신약 개발을 잘하는 회사들 위주로 또 시장의 매기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꿈을 클 수 있는 크기가 크다는 거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더 크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IPO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가 조금 주목받는 것도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데 꿈이 더 많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9월 제약바이오 학회가 또 늘 모멘텀이 되잖아요. 이 뉴스 또한. 네, 여기서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수치를 많이 발표를 하는데 이 데이터 수치가 좋았으면 또 주가 급등도 있고 이제 이 종양학회에서 나온 수치를 바탕으로 즉 기술 수출과 기술 협의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번 9월 종양학회에도 여러 종목들이 참석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 사전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종양학회 같은 데서 나온 수치를 바탕으로 기술 수출 협의가 이루어지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학회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그 뉴스 노출로 인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혹시 관심 기업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기술 수출의 대가인 유한양행 같은 유한양행 정도면은 그래도 이런 이제 추후에 기술 수출을 노려볼 수 있는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많은 종목들이 참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선도 분산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순수하게 기술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유한양행이 타 종목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주가 자체도 많이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봐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 네. 주가 자체가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 이제 이벤트로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 본업의 가치도 조금 더 이제 메리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가격적인 메리트인 구간이 오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 종목 하나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녹십자예요. 녹십자. 얀센이 이제 얀센 백신을 위탁 생산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추가적인 이벤트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녹십자가 갖고 있는 이제 뭐 CMO 시설 자체도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즉 mRNA 백신이 최근에 뭐 ST팜이나 녹십자, 한미약품 등 이제 좀 메이저 mRNA 관련주들이 좀 안 좋았다가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더나 쪽에서 워낙 이제 공급 쪽에 차질이 있으니까 위탁 생산을 많이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됨으로써 녹십자가 단순 얀센뿐만 아니라 모더나 이슈도 많고 화이자 이슈도 많기 때문에 지금 주가 부분에서는 뭐 이제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타 바이오 섹터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는 게 영업이익이 그래도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녹십자와 유한양행을 그 숫자가 받쳐주는 종목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